오늘 이제 그 조국이가요. 네. 지금 이제 그 김어준의 아마 그 유튜브인가 하죠. 네. 뭐 겸손은 뭐 힘들다는 유튜브에 네. 나가서 자기가 이제 재판을 통해서 네. 명예회복이 안 되면 네. 법률 외적인 방법으로 명예회복한다. 네. 이 말은 이제 결국은 국민의 심판, 네. 정치 심판, 나 출마해가지고 명예회복했다. 이렇게 보였는데 네. 지금 일단 이게 법적으로는 힘들잖아요. 아니 저기 예. 그 법 외적인 책임, 법 외적으로 명예 회복하기 전에 예. 법적 책임부터 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2심 재판 제가 이제 쭉 그 팔로우업을 해보니까 예. 조국의 항소심 재판 한 달에 한 번 열려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7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7, 8, 9, 10, 11, 12, 6번, 12월까지 기일이 잡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항소심이니까 뭐 한 6번 하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예. 내년까지 갈까? 내년에 뭐 얼마나 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 총선 이전에는 항소심 판결 결과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항소심 재판부가 그 뛰어난 재판부니까 뭐 그렇게 뭐 좌고우면하지 않고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아니 뭐 백날 출마 선언해봤자 항소심 법정 구속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1심 판결이 굉장히 그 판사가 봐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징역 2년가 나왔잖아요. 예. 그 징역 2년 나온 사안입니까? 아니 제가 봤을 때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 몇 년 살았습니까? 3년 반인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제가 조국이었으면요 항소 안 했어요. 그냥 2년 산다. 2년으로 저기 감사합니다 그냥 끝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석방 받아가지고 아니 벌써 그러면 좀 있으면 나오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교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걸 잘 몰라요. 뭘 모르냐면 대표적으로 장관직을 빨리 벗어 던져줬으면 수사 안 들어갔다고요. 그때 수사를 했겠습니까? 빠득빠득 나는 억울하다,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한 것 같은데 덮으려고 하는데 안 했다라고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서 더 팔 수밖에 없잖아요. 더 팠더니 진짜 그냥 그 기가 찰 가관인 것들이 막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뭐 와이프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딸도 그렇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내년에 항소심 판결 나온 거에 따라 가지고 조국의 이렇게 정치적 생명은 볼 것도 없고 그 법적인 운명이 결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형량이요. 두 명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최강욱이하고 이제 그 부인하고 비교해 보면요. 네네. 부인은 이제 입시 비리만 가지고 4년하고 1년에가 5년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최강욱이는 16시간짜리 있잖아요. 16시간짜리 인턴 해주가 국회 배지가 달아나는 이런 형을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조국이는 입시 비리도 솔직히 말하면 이게 최강욱이가 써준 것도 조국부 써준 거잖아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도 조국이가 교수잖아요. 그다음에 부산의 아쿠아 팰리스 이게 결정돼 패자를 잘못 써가지고 네. 이것도 이게 조국이가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입시 비리만 해도 엇비슷하고 근데 유재수 감찰 무마도 있잖아. 근데 왜 2년밖에 안 노냐? 이게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조국이 제가 변호인의 전략을 이래봐요. 입시 비리는 이제 포기했다. 입시 비리는 다 조미도 자백하고 이제 정경심이 노선이 최강욱이도 대법원에 기각돼 버렸잖아. 이거 포기하고 유재수 걸 무죄 받아보자. 네. 그래서 문재인까지 동원해가 화기술사가 유재수 걸 무마 받으면 사람에게 구속은 면하지 않겠냐. 더 좋으면 벌금도 놓지 않겠나. 벌금만 놓으면 출마할 수 있잖아요. 네네. 집행유예 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조국이는 이런 게 전략을 쓰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 진짜 화가 나는 게 김태우는 유재수 폭로한 김태우는 대법원에서 벌써 판결이 나가 보궐선거도 하고 한참 지났잖아. 근데 조국이는 아직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에 아직 재판이 12월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내년까지. 네. 그럼 항소심 아닙니까? 네. 이게 공정하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공정사다리 그거 설치했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 조국 장관 할 때 뭐 공정사다리 뭐 이런 저런 것 했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그 생각을 못 하는 게 있는데 최강욱이 그거를 써주고 인턴 확인서를 써주고 뭐가 됐습니까? 공직기강 비서관 됐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뭐 이제 검찰이 더 이상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도 뇌물이거든요. 그렇죠. 꼭 돈 받는다고 뇌물입니까? 그 좋은데 좋은 자리 주면 그것도 뇌물이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상 서울대 법대 교수가 개인적인 비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옛날에 뭐 민주화 운동하시고 뭐 그래가지고 그 최종길 교수님 같은 경우에 그렇게 돌아가신 일도 있고 뭐 그랬지만
그랬지만은 서울대 법대 교수가 이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더군다나 어떤 교수입니까? 형법 교수잖아요. 도대체 조국 교수한테 배운 그 후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왜냐하면 본인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본인이 한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 그 형법을 배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참 제가 오히려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면 네네. 조국 재판은 이제 총선들이 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 1심이 보통은 크게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조국이가 이제 저는 2심이 되면 네. 저는 법정 고소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장모도요. 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조국이를 굳이 대법원까지 구속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법정 구속되면 물론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출마는 할 수 있지만 옥중 출마해야 되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옥중 출마가 되겠는가? 아니 옥중 출마를 해도 예. 그게 선거에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민주당 공천 받아가지고 하면 더 심할 거고 예. 민주당의 공천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야,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그 항소심까지 가가지고 구속된 사람이 뭐 그렇게 빠득빠득 자기 그 무죄라고 출마했다라고 하는 건 무죄란 이야기거든요. 본인이 무죄란 주장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유죄라고 하면 출마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징역형 실형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니까 출마한 건 끝까지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야 그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과연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통해 가지고 배운 게 있어요. 야, 국회의원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방탄. 이게 망토가 딱 생기는구나. 나도 저런 거 하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과연 이걸 현실화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은 되게 껄끄러운 사람이에요. 만약에 피선거권이 살아난다. 내년 대선에 그 다음 대선에 경쟁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은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무조건 그 100%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진짜 만에 하나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딱 나오면 제가 봤을 때 민주당 대권 후보는 그 이재명이 아니고 조국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에 하나 네.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조국이 법정 구속이 되거나 네네. 유죄가 나오면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네. 옥중 출마가. 네. 자기 구속되면. 네. 그러면 이게 그 자기 아들, 딸이 상당히 청출어람입니다. 네. 부전자들을 넘어서가 아버지보다 좀 나아. 네. 조민이가. 네. 혹시 이게 조민이가 대신 노후가 아니 비례든지 비례 전문정도 많으니 네. 여성이잖아. 청년이고. 조민이가 대신 넣어서 우리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자. 조민이가 배치 달면 이거 우리 명예회복 아니냐. 조민이가 놀 가능성 없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강북이나 좋은 데 많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하면 되는데 아직 조민 형사 재판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국이나 조민이나 부녀가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다. 한 명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더 이제 그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뿐이고 그런데 조민이 무죄 나오겠습니까? 본인이 다 자백을 갖다가 했는데 그다음에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이제 판결 그다음에 엄마 사건 다 나오고 그다음에 다 확정됐잖아요. 민사소송, 행정소송 다 이제 항소 포기하고 해가지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도 무죄 나올 확률은 제가 봤을 때 0.01%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비슷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고 다만 한 가지 뭐가 변수가 있냐면 비례로 나오면 예컨대 제가 이제 비례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감옥 가가지고 제가 딱 날아가면 그 다음 타자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써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나라 국회가 아무리 그렇게 허접해졌다고 해도 그 정도까지 땅에 떨어질 만큼 가져야 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국이하고 한 세트가 조성추, 네네. 송영길하고 추미애거든요. 네네. 먼저 이게 송영길은 지금 이게 돈봉투 가지고 이제 그 임종성 의원요, 네네. 허종식 네. 두 명 압수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송영길이가 뭐 수사심의 개최해봤자 그런 의미가 없고요. 네. 아마 이 송영길이는 출마를 할지 지금 이게 탈당을 했잖아요. 네. 한 다음에 이게 어느 당으로 갈지 그런 게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송영길 전 대표예요. 너무 지금 막 그 속으로 텐트 치고 있다면서요. 그 텐트 안에서 혼자 울면서 아이고 바보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왜 넘겨줬습니까? 내가 국회의원이었으면 내가 방탄하고 내가 이런 식으로 안 됐을 텐데 그런데 왜 내가 이 자리를 넘겨주고 알량하게 되지도 않은 서울시장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좋은 꽃보직 그 계양을 넘겨줬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아마 그 할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지금 보면은 그 강내구 다 불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심지어 윤관석 의원 불고 있죠. 그 오빠 이렇게 잘 따르던 이정근 사무부총장 지금 다 불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아무리 백날 아니라고 해봤자 그래봤자 그거는 그 모래밭에다가 그 머리 쳐박고 있는 타조랑 뭐가 다르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가만히 우리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네네. 이재명이가 그래도 이게 잔머리 방탄은 잘했네. 네. 배지도 달고 당대표도 하고. 근데 송영길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가 그 좋은 배지 방탄을 왜 이재명에게 넘겨주는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후회할 수 있고 조국이는 그 좋은 배지를 왜 내가 옛날에 안 달았던가. 이렇게 지금 후회할 수 있는 네네. 이런 이제 그 상황인데 네. 뭐 저는 송영길도 곧 이게 소환 임박하니까 네. 출마는 힘들 걸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우리 마지막 추미애 있잖아요. 네. 추미애도 지금 아들 이게 이제 그 대검에서 재수사 네. 내려가지고 동부지검에 재수사를 해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그 그때 그 대위 있잖아요. 지원 장교. 네네. 그다음에 그 상사. 그다음에 그 양심사는 병장들 있잖아요. 전부 이게 조사가 다 끝났다거든요. 네네. 이제 아마 이게 추미애 소환이 임박한 것 같은데 네. 과연 이게 추미애는 고민정이하고 붙을지 어떻게 놀지 안 놀지 어떤 사람 놀지 어떻게 보는지요? 지금 추미애 전 대표는 자기는 무조건 나간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무조건 자기가 공천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자기는 무조건 디펜스 할 수 있다. 검찰의 공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또 의문이 드는 거는 그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그 전 장관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재명 대표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계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를 살려둔다기보다 어쨌든 그렇게 그 다시 그 띄워주는 게 그게 본인한테 유리할까 아니면 적당히 이렇게 그 뭉개는 게 본인한테 유리할까 지금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중요한 거는 고민정 의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민정 의원이 만약에 공천을 못 받으면 그러면은 무소속으로도 나올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 지금 그 야당이니까 공천 저희 출마하지 않은 불출마에 대한 대가 같은 것들을 그 기대하기도 좀 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3파전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광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은 그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고민정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 추미애하고 경선하면 누가 이겨 봐요? 관심 없어요. 추미애가 아까 이기는가? 그거는 그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저기 추미애 전 장관이 유리하겠죠. 추미애 전 장관이 공천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속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속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계산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낼지 예측 불가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네. 개인적으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1등 공신을 꼽으라면요. 네. 뭐 안철수, 뭐 장제원 이런 사람이 1등 공신이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법인카드 양심선언한 우리 조명현 씨 있잖아요. 네네. 이분이 완전히 선거판을 뒤흔들어 놨거든요. 그때 녹취 이런 분들이 1등 공신이고 네. 그다음에 역으로 우리 자살골로도 이기니까 네. 역으로 보면 이게 저는 조국, 추미애 이런 자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번에 조국이나 송영길, 추미애가 총선까지 하면 네.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 만들 때 1등 공신이든지 네. 이번 총선도 그러면 자살골 려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이 이기는데 기할 수 있겠네요. 저는 부대법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장동 공신은 이낙연이고 법인카드가 이제 조명현 씨란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진짜 천우 신조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안철수하고 단일화가 안 됐으면 전 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철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주 그냥 하모니로 이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추미애가 그 누구야 그 김경수 지사 날리지 않았으면 그럼 또 몰랐겠죠. 그리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진짜 기운이 한쪽으로 쫙 몰려가지고 그 간신히 이렇게 그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총선 어떻게 될까 변수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앞으로 5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최선을 다해가지고 또 하나 변수는 뭐냐면 이준석 제가 이제부터 이준석 씨라고 저 부르기로 했는데 이준석 신당이 어떤 과연 진짜로 발족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준석 신당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준석 신당 자체 가지고는 뭐 국회의원 몇 석이나 없겠습니까? 뭐 키케하면 한두 석,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그게 될 텐데 근데 확실한 거는 추미애 전 장관이 또 어떤 역할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뜻밖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본인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맹목적이 되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살골을 넣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